조국 대표가 국방위에서 매우 중요한 질의를 했습니다. 미국과 공식 문서로서 군사와 관련한 어떤 약속을 하는 것, 공식 문서가 아니더라도 정부 부처의 장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서신의 형태로 무언가를 약속하는 것, 정치와 경제와 군사에서 패권 국가인 미국에게는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 불리하고 부담되는 것이면 각자가 비준을 거쳤다 해도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정부의 공식 문서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약속이 들어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미국과 군사 문제로 체결된 양의 각서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군사적으로 미국과 얽히면 무조건 브라보를 외칩니다. 미국이 나쁜 나라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우선할 뿐인 나라입니다. 따지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서류 하나 잘못 보내고 사인했다가 상대 국가가 힘들고 괴롭고 휘둘릴 뿐인 것입니다. 미국과 군사적으로 맺는 약속은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나라와 맺는 양의 각서와 차원을 달리합니다.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이 미국에게 우리가 했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1년 5월 22일 문재인 정부 말기에 바이든이 선물이랍시고 풀어준 미사일 지침의 시작점을 보면 1978년도 박정희 정부는 배꼽 미사일 개발에 성공해서 미국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미국보다 더 놀란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을 빌미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말하던 때여서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노골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1979년 9월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서한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서면으로 그렇게 하겠다면서 동의했는데,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동의 서한을 미사일 지침이라고 부르고, 이때 했던 약속 때문에 2021년까지 한국은 고체 연료 사용을 금지당했고, 탄도미사일 부분에서 북한에 엄청나게 열세에 놓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탄두 중량 사거리를 조금 올릴 때마다 굴욕을 감수해야 했던 미사일 지침은 우리 스스로 미국에 약속한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하겠다는 노재현 국방장관이 보낸 서한 한 통 이외에는 다른 문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것을 무시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비준된 조약처럼 따라야만 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인 전시작전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환수 시기를 협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조약에 의해서 미국에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연합군 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임시로 넘긴 것에 불과했고, 휴전 이후 선언만으로 다시 찾아오면 그만이었는데, 행여나 미국을 불쾌하게 할까봐, 행여나 그것 때문에 주한미군이 떠날까봐 환수한다는 그 한마디를 못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외교주권은 국가로서, 세계에서 국가로서 인정받는 주권이지만 군사주권은 모든 주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주권입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주권을 두고 외세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이며 이를 부정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모든 주권을 지키는 군사주권이 외세의 손에 있고 통치권자의 선언 한마디로 환수되는 것을 못해서 노태우는 대선 공약으로 전작권 환수를 내걸었고, 이명박, 박근혜는 환수 시기를 연기하면서 미국의 허락까지 받았으며, 기대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이 제안한 3단계 환수 방안에 동의함으로써 아직도 우리나라가 독립국인지 부분적 식민 상태인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고 미국에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이 있는 한 북한과의 평화정착은 물론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자주적 역할은 사실상 요원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고, 대한민국 위정자들은 주한미군이 행여나 감축이나 철수할까봐 전전긍긍하기 때문입니다. 위정자들 중에서 특히 보수라 하는 작자들은 안보 협력을 넘어서서 안보 의존 상태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아직도 자주를 외치면 종북 좌파라 부르길 서슴지 않습니다. 세계 군사력 5위 국가에서 경제력 세계 10위권 국가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미국과 군사적 약속은 작은 것 하나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2019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했을 때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기초적인 군사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했을 때 한국과 일본 문제 같은데 당시 미국이 어떠했는지 떠올려보면 미국이 관여된 군사적 약속에 미국이 어느 정도 민감하고 중대하게 생각하는지 모두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조국 대표는 얼마 전 신원식 장관이 미일 국방장관과 맺은 비밀 양해각서에 대해서 이런 점을 우려하면서 국방위에서 그 각서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국 대표가 공개를 원하면 미국과 일본에 물어보고 그들이 허락해 주면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반드시 알아야 미래에 닥칠 문제를 준비할 수 있는데 신원식은 비밀로 하기로 했다면서 공개할 수 없다 말합니다. 조국 대표의 질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조국 대표님 좀 하시고 조국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국방부 장관님,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질의에 나선 조국 대표, 신원식 장관에게 기초적인 것을 질문하겠다고 말합니다. 한미일 관계는 군사동맹 관계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네. 그러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니란 것은 분명하다면 한미일 사이에 군사동맹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한일 사이에 또는 한미일 사이에 군사동맹을 하려면 조약을 맺어야 되죠.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6월 14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 7월 22일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장관님께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 문서를 통해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3국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3국이 장관들이 하면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진전된 한미일 안보 협력이 후퇴한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인 조치 없이 장관 3명의 서명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됩니까? 뭐 3국 중에서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되돌리겠다고 하면 당연히 되돌리십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어떤 그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이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현 국방대학교 총장을 아시죠? 네. 오늘 네, 추석하셨습니다. 이분이 국방연구 2024년 글에서 유엔사 회원국을 확대하고 유엔사를 다국적 기구화하려는 유엔사의 국제화가 진행 중이다 라고 말하고, 이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 기지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연결하는 실체적 고리다 라는 글을 쓰신 거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모르십니까? 2024년 최근이고 이분은 안보실 국방비서관이고 현재 국방대학교 총장입니다. 지금 그 모니터에 나온 건 보이시죠? 예,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 논문은. 이분의 글을 합하면 한미일 군사협력을 확대해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명백히 보이는데, 적어도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의 글에 따르면 사실상 군사동맹체제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글만 보십시오. 지금 임기훈 장군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실체적 고리를 만들겠다 그러셨고, 그 다음에 장관께서는 요미우리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문서를 통해서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서명을 하고 오셨죠? 맞죠? 네. 그러면 그래서 아까 추미애 장관님 아니 추미애 의원님께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에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럼 다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보고와 관련해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아시죠? 네. 당연히 아실 것이고, 여기에
이 문서에 이 MOC, TSCF MOC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담고 있다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협력각서는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했고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 그 문서에 담겨 있다면, 왜냐하면 그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담겨 있다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문서를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3국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미국, 일본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문서인 게 한미일 사이의 안보 협력 관련해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문서인데 되돌릴 수 없는 협력 각서에 서명을 하셨으면 한미일 관계에서 앞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적어도 국회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게 국가 보안에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라도 이 회의를 전환해서 비공개라도 극소수로 비공개라도 해서 협력 각서의 내용을 보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외교 문서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하고 상의해야 되고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내용에 아닌 국회 의지의 비준 표현이다. 그 내용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는 모르죠. 국민도 모르죠. 그 안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장관님은 없다고 하셨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맞죠? 조국 의원님, 네네. 예, 아니 제 말씀은 윤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기관 간의 약정을 가지고 내용을 봐서 국회 비준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합의 문서에 법적 지위를 가지고 조약이나 협정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형식은 협력각서 MOU라 하더라도 실질적 내용이 조약에 준하는 내용이고 우리나라 국방과 한미일 관계를 결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바꾼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죠. 그다음에 말씀 이제 공개 못 하시겠다는 건데 이 협력각서가 조약이 아니라고 전제하더라도 백보양보해서 기관 간 약정에는 속하죠. 기관 간 약정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그 기관 간 약정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4조, 14조 등 그 훈령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훈령에 따라 지금 말은 제가 길게 읽었습니다만 이 훈령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국회 비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말고 지금 말씀하셨던 기관 간 약정에 따라서 1분 더 드리십시오. 네, 그 절차 훈령에 따라서 이 약정에 따르게 되면 유효기간이 포함되게 돼 있죠. 14조 2항에. 그죠? 그렇다면 협력각서의 유효기간이 언제입니까? 그 세부적인 유효기간도 말할 수가 없습니까? 내용 말고. 유효기간도 한미일 사이에 지켜야 될 보안입니까? 내용 말고.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건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관련자한테 유효기간 확인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